코로나19 국면에서 답답한 우리의 마음이 뻥 뚫려야 되는데 이곳이 뻥 뚫렸습니다. 김기혁 아나운서. 네, 바로 제주국제공항입니다. 이 공항에서 주운 신분증과 그리고 항공기 티켓을 가지고 김포로 가는 항공기에 탑승한 중학생이 경찰에 붙잡히는 황당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하하, 주운 신분증으로 검색대를 통과한다. 아니, 어떻게 이게 가능할 수 있을까? 뭐 신분증에 있는 사람하고 좀 닮은 거예요, 김기혁 아나운서? 이 10대 중학생이 신분증을 주운 거고요. 이 신분증 속에 성인 남성이었는데요. 20살 정도가 차이가 납니다. 아하. 그러니까 30대 중반 정도가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육안으로 자세히 본다면은 확실히 다르다는 것을 알 수 있었을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네. 근데 이 중학생은요. 이 주운 것, 훔친 것을 가지고 출발장 입구 통과를 했고요. 그리고 공항 검색대를 지나서 비행기에 올라타기까지 합니다. 네. 아무런 제재 없이 그곳까지 간 것이죠. 네. 박성배 변호사님, 저 신분증을 구체적으로 주었다고 하는데 어떤 경로로 습득하게 된 거예요, 저 중학생은? 지난 22일 오후 1시 40분경 제주국제공항 3층 국내선 터미널에서 벌어진 황당한 사건입니다. 한 33세 남성이 지갑을 흘리고 마는데 중학생 A군이 이 지갑을 우연히 발견하게 됩니다. 아하. 이 지갑을 열어봤더니 신분증도 있고 항공권도 있는 겁니다. 그로부터 5분 뒤에 네. 국내선 출발 검색대에서 이 A군은 주운 신분증과 항공권으로 통과를 하게 됩니다. 어허. 그리고 보안 검색대 A군 무사히 통과합니다. 네. 탑승 게이트 A군 항공사의 바코드 검색을 받고 그대로 통과합니다. 결국 네. A군은 기 내까지 탑승하기에 이릅니다. 아니, 근데 유인경 평론가님, 중학생이 그냥 정말 치기에 저렇게 철딱선이 없는 생각에 저렇게 탑승해서 그나마 망정이지, 만약에 테러범이라도 나쁜 맘 먹고 저렇게 몰래 비행기에 탔으면 어쩔 뻔했어요. 그러게요. 제주국제공항에 3천만 명이 연간 그래요? 이용하는 곳이고 한국인들만 한 것이 아니라 외국인 굉장히 많고요. 그러겠죠. 심지어 2018년도에는 중국인이 공항에서 탈주한 사건도 있었습니다. 아하. 제주공항에서. 그래서 굉장히 꼼꼼하게 살펴봐야 되는데, 그런데 이 보안 검색대를 지나서 항공기 탑승하기 전까지 네. 단 한 번도 제재를 받은 적이 없다라는 겁니다. 물론 뭐 사람들 얼굴이 살이 쪘다 뭐 빠지기도 하고 머리 새 헤어스타일을 바꿀 때도 있지만 조금이라도 좀 눈여겨봤으면 혹은 신고라도 좀 했으면 이런 사건이 일어나지 않나 싶고요. 공항은 아무리 꼼꼼히 점검해도 모자람이 없는 곳이기 때문에 우리 탈 때마다 되게 불편을 많이 느꼈는데 네. 왜 이 학생이 이렇게 편하게 갔지라는 의구심을 가지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네. 아니, 이런 사태에 대해서 공항은 대체 뭐라고 얘기를 하고 있을까요? 박성배 변호사님. 한국공항공사 제주지역본부는 직원이 제대로 확인하지 않은 실수가 맞다고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당시 소년이 덩치가 크고 마스크를 쓰고 있었기 때문에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그대로 통과시킨 것 같은데, 조사 결과 일정한 조사 결과가 나오면 그에 상응하는 조치를 하겠고 대책을 논의하겠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마스크를 쓰고 있어서 몰랐다. 지금 이게 한국공항공사 측의 이 해명이에요. 그런데 보통 마스크를 여러분들 어디를 가도요, 이 신원 검사할 때 코로나 국면이니까 마스크를 쓸 수는 있잖아요. 하지만 본인을 확인할 때 마스크를 내리라고 하는 게 정상 아니에요? 그런데 지금 마스크를 쓰고 있어서 본인임을 검색 요원이 통과시킨 것 같다. 본인임을 제대로 확인 못한 것 같다. 이게 말이라고 지금 해명이라고 내놓는 걸까요? 그런데 비행기 타기 직전에 그러면 그 지갑을 잃어버린 남성은 아예 자기가 지갑을 잃어버린 사실을 까맣게 모르고 있었던 거예요, 끝까지? 알았죠. 그러니까 아하. 비행기를 타려면 항공권을 꺼내서 들어가야 되잖아요. 네. 지갑이 없으니까 항공권을 꺼낼 수가 없잖아요. 그때 이분이 당황하지 않고 무인 민원 발급기로 가서 주민등록 등본을 발급을 받은 거예요. 아하. 그 등본을 통해서 항공권을 재발급받았습니다. 네. 이러한 제도가 있더군요. 아하. 그래서 재발급받은 항공권으로 정상적으로 비행기에 탑승을 했습니다. 네. 아니, 그런데 보세요. 이 중복 항공권을 재발급 받았어요. 그런데 장유미 변호사님, 네. 항공권에 여러분 다 아시는 것처럼 바코드가 찍혀 있습니다. 그런데 한 번 찍힌 바코드는 다음에 같은 항공권이 찍히면
뭔가 중복돼서 탈 수는 없을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원칙대로는 이게 안 되는 겁니다. 바로 1분 전에 이 A 소년이 이 탑승권을 바코드에 찍고 기내에 탑승을 했고 허허. 1분 뒤에 해당 남성이 재발급받은 본인의 이제 탑승권으로 탑승을 한 건데요. 물론 중복을 알리는 알람이 울렸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해당 직원이 이게 기계 오류로 잘못 알람이 울렸구나라고 판단을 해서 이 해당 남성도 중복으로 이 기내에 탑승하게 된 그런 상황입니다. 이게 뭡니까? 총체적 난구가 아니에요, 이거. 김기혁 아나운서, 이거 예. 어떻게 그냥 시민들이, 시청자분들이 이거 안심하고 공항 이용할 수 있겠어요? 그러니까요. 참 허술한 모습에 좀 황당하기 짝이 없는데요. 이 중학생 남성은 결국 비행기에 올랐습니다. 네. 그리고 이 지갑을 잃어버린 남성도 비행기에 오르게 되죠. 그러면 곧바로 탄로가 나잖아요. 근데 처음에는 아무도 몰랐습니다. 왜요? 왜냐하면 중학생이 비행기에 들어가서 자리에 앉지 않고 화장실로 가서 몸을 숨긴 겁니다. 나름 머리를 썼군요. 예. 아하. 그러고 나서 지갑을 잃어버린 남성이 자리에 가서 앉았고 비행기가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네. 그때 이제 승무원들이 기내 점검을 하게 되는데 네. 화장실도 다 열어보잖아요. 네. 그때 중학생이 숨어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된 것입니다. 아하. 아니 그러면 중학생이 화장실에 숨어있던 거 발견했는데도 혹시 비행기는 그대로 이륙을 했습니까? 김기혁 아나운서. 이륙을 하지 못했습니다. 당연히 신원이 확인되지 않은 사람이 탔기 때문에 다시 이 중학생에 대한 조치를 취했다고 합니다. 네. 그래서 탑승장으로 항공기가 다시 이 계류장에 있다가요. 이 활주로로 진입하려다가 다시 다시 돌아왔습니다. 그래서 탑승자로 돌아와서 이른바 램프 리턴을 해서 예정된 시간보다 1시간 반이나 출발이 경과된 후 겨우 이륙을 할 수 있었다고 하는데 이 중학생의 죄질이 그냥 가벼이 넘길 사안은 아닌 것 같습니다. 박성배 변호사님. 이 중학생의 행동은 단순 해프닝이 아니라 형사처벌 대상입니다. 당연히 항공사와 제주공항 측이 경찰에 신고를 했고요. 경찰이 항공사로부터 중학생의 신병을 인계받습니다. 경찰은 이 중학생에 대해서 항공보안법 위반, 업무방해, 점유이탈물 횡령 등의 혐의로 입건을 해둔 상태입니다. 네. 그런데 혹시 중학생이면 장윤미 변호사님 네. 촉법소년인가 그런 거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지금 이 해당 소년이 14살이라고 보도에 나오고 있는데요. 만 14세 미만이면 이제 10살 이상 만 14세 미만을 촉법소년이라고 합니다. 촉법소년은 형사상 책임 능력이 없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형사 미성년자로서 재판에 넘겨지더라도요. 성인이랑 동일한 처분을 받는 게 아니라 소년법에 따른 보호 처분을 받게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네. 이 소년도 부모님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 자식 교육을 이렇게 시키면 안 돼. 물론 지금 이 언론 취재 결과 가출한 소년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분명히 부모가 이 책임을 도덕적 책임을 지는 차원에서 뭔가 이 조치를 좀 취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해봅니다. 경찰 얘기 있나요? 경찰 얘기 들어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거는 처음부터 목적을 가지고 온 건 아닌 거예요. 그냥 제주도 그냥 육지로 가고 싶어서 온 건데, 거기서 이제 저희들이 신병 인수 받아가지고 간략하게 이제 확인하고, 그다음에 친구 아침에 가출 신고가 된 사안이라서 서부서 이제 여청으로 인계를 한 거죠. 가출 소년. 자, 이 부모가요. 글쎄요. 그 부모님한테 인계는 했습니다만 이럴수록 무조건 다그치기보다는 뭔가 따뜻한 교육도 필요해 보입니다. 그렇죠. 이 학생이 가출을 해서 그냥 멀리 떠나고 싶었다고 얘기를 해요. 네. 육지로 가고 싶었다면 간절히 네. 코로나 시국이고 하니까. 그래서 머물고 있다 그날 특별하게 외국 가려고 그런 거 멀리 가려고 그런 게 아니라 그냥 공항을 어슬렁거리는 일이 났기 때문에 조금이라도 좀 자녀에게 따뜻한 말 한마디를 건넨든가 요새 좀 어떤 일하고 좀 물어만 주셔도 이렇게 아는 분에게 피해를 끼치는 혹은 본인의 경력에도 이렇게 좀 나쁜 일이 생기진 않을 텐데 따뜻한 말 한마디 작은 관심이 정말 필요할 때입니다. 아무리 욱하는 마음이 있다고 하더라도요. 이 학생 입장에서 지금 이 학생의 행동으로 많은 승객분들이 1시간 반 이게 경제적 돈으로 환산하면요. 얼마나 큰 피해를 입었겠어요. 그런 것도 한번 참작해서
반성하는 마음으로 앞으로 생활하길 기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